자, 우선 이 기계 그대로를 모듈화를 시켜서 여기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 이대로 보시면 끓이기, 백미 하고 이렇게 지금 선생님 나와 있죠? 브로셔 네. 한장 줘봐. 자, 끓이기라는 기능이 뭐냐? 끓이기는 실질적으로 우리 업소에서는 필요치가 않은 모드입니다. 이쪽 네. 보시면 이건 지금 불과 작년까지 16년도구나 벌써 16년 8월달에 내가 기계를 출시할 시점에만 해도 없었죠. 백미부터 시작을 했죠. 네. 끓이기를 안 만들어 놨는데 왜 끓이기를 만들어 놨느냐? 가정용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정용도 팔라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근데 가게에 이대로 진열돼서 밥을 하니 밥맛이 좋다 보니까 사장님들 귀찮게 한다는 거지. 누가? 우리 식사하러 오신 고객들이 야 이거 집에서 하나 있으면 좋겠다. 얼마인지도 모르고 야 사장님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파는 거예요? 안 파는 거예요? 귀찮게 해서 요청해 들어 제가 이걸 전 가게에 갖다가 2장이고 3장이고 10장이고 붙입니다. 사장님들도 파시라고. 그래 놨더니 끓이기가 필요하더라. 왜? 오늘은 왠지 부부가 밥을 먹었는데 배가 다른 데보다 포만감이 빨리 생기네. 누룽지를 오늘 저녁에는 못 먹겠네. 야 이거 내일 누룽지 아침에 이거 우리 끓여 먹자. 이때 우리 솥은 통삼중 클레리움 솥입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속에 쇠를 넣고 또 스테인리스 속 감싸놓은 솥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 쓴 솥인데 깨끗하잖아요. 이게 가스불 올라가서 밥합니다. 그런데 가스불이 닿는 순간 이렇게 노래지 갈변을 해버리죠. 그러면 솥이 더러워지겠죠. 그러다 보니 그거보다는 여기다 놓고 물 부어서 끓여 드셔라 해서 끓이기 기능 들어갔습니다. 물론 계란찜 해주고 싶으면 여기서 계란찜 됩니다. 갈비탕을 끓여 먹고 싶으면 됩니다. 라면도 끓여집니다. 라면도. 그래서 이건 가정용 모드로 우리 가게에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놔놨고 여기 백미 모드는 뭐냐? 이왕에 솥밥은 누룽지가 있어야 백미죠. 그런데 아까 우리 선생님 궁금하셨던 굴밥, 전복밥, 해물류가 들어가는 솥밥 이건 누룽지가 타집니다. 아니 타져 보이죠. 소금기 때문에 빨개져요 누룽지가. 두 번째 전복밥은 특히 전복밥은 내장을 곱게 대부분 내장을 곱게 갈아서 참기름에 볶아 가지고 양념도 들어가서 물을 같이 섞어요. 전복밥을 할 때. 그러면 100% 타지죠. 그래서 그때는 약하게 태워라. 그래서 백미 모드 이해되셨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밥인데 왜 밥을 1, 2, 3번으로 나눠놨느냐? 여기에 이제 관건이 있습니다. 자, 점심시간 12시 땡 하면은 국내도 그렇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꺼번에 한 20분 만에 만석이 된단 말이죠. 기계는 20개밖에 없는데 와 한꺼번에 손님이 20분 만에 80명이 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미리 밥 짓기 기능이 들었습니다. 미리서 밥을 11시 반부터 좀 한가한 시간에 밥을 해내면 우리 기계가 밥은 7분에서 8분 정도 소요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분 동안 밥을 하면 4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2, 4, 8, 80개의 솥을 만들어 내놓습니다. 그랬다가 12시 땡에 손님 올 때는 마지막 밥은 사실 데우기 할 필요도 없어요. 막 됐으니까 뜨겁죠. 그거 서빙하는 시간도 20개 내주려고 그러면 5분은 소요가 되지 않을까요? 5분 동안 서빙하고 상차림 해줄 때 제일 먼저 해놨던 밥. 그러니까 11시 30분에 시작해가지고 37, 8분에 나왔던 밥을 기계에 올려서 데우기를 싹 눌러놓습니다. 그리고 서빙해. 그러면 서빙 끝나면 자동으로 밥이 돼가지고 보온까지 하고 있을 겁니다. 데우는 시간은 3분에서 4분 이내. 데우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보여드릴 게 두 솥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여드릴게요 사장님. 1번에서 밥을 미리 밥 짓기 기능을 해서 밥을 해놨던 거 밥만 보여드리고 식혀놓을 것이고 그 식는 동안 2번에서 밥을 해야겠습니다. 그럼 2번은 뭐냐? 그 밥 짓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0개를 해놨다가 5개 서빙한 걸 5분에 20개씩 나갔잖아요. 그럼 20분에 80명을 처리했어. 근데 이제 지어놓은 밥이 없잖아. 이때는 우리도 한숨 돌렸고 이래저래 시켰으니까 고객도 그 이후에 오신 분은 그렇게 안 바빠요. 처음에 오신 분들은 빨리 식사하고 가서 낮잠을 한숨 주무시든지 커피를 한잔 마시든지 이러기 위해서 바쁘고 20분에 오신 분들은 안 바쁘니 그때는 2번 모드.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미리 밥 짓기 모드는 밥을 100% 완성을 안 시키고 약 5%, 10% 뭔가 2% 부족하게 뜸을 덜 들여요. 뜸을 다 들여버리면 덮어놨을 때 힘이 너무 떨어지니까 뜸을 덜 들여서 여기에서 뜸이 들어라 하는 거고 그 밥이 다 떨어지면 2번에서 그래서 2번 모드는 그거라고 하고 제가 밥을 올려놓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쌀 1인분의 양은
이게 계량컵인데 계량컵 없으시면 그 종이컵 쓰셔도 됩니다. 딱 그 양이에요. 1인분의 양은 요거 한 컵입니다. 근데 어떤 지역은 이게 많다 해서 깎는 데도 있고 평균 이거 한 컵이 1인분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1인분의 양을 넣고 물은 쌀 표면에서 약 5mm에서 7mm 정도 보시면 쌀이 불린 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잡으시면 돼요. 물은 물론 여기서 제가 물을 조금 더 부어 보겠습니다. 물을 얼마만큼 딱 한 숟가락만큼 더 부었습니다. 그러면 밥이 질게 돼야 되겠죠. 질게 되는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제 기계는 모든 게 AS 지금 가장 미국까지 갖고 가시려니까 걱정돼요. AS가 평생 무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런데 미국까지는 어려워요. 평생 무상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장사 잘해주시고 그런다고 제가 그냥 가겠습니다. 책임지고 가겠습니다. 비행값이 비싸. 비행값이 비싸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사장님이 EMS 항공료만 부담하십시오. 평생 무상 책임지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평생 무상인데 안 되는 게 한 가지. 이건 소모품. 그런데 이 소모품도 그전에 6개월씩밖에 못 갔어요. 지금 1년이 넘습니다. 수명이. 물론 밥을 하루에 100번을 해버린다고 하면 6개월밖에 못 가겠지. 근데 평균 우리가 10번 이내 하루 장사 아침, 점심, 저녁 한다 그래도 10번에서 15번이니까 그 정도는 갑니다. 이유가 뭐냐? 모든 지금까지 압력 뚜껑은 잠글 때 이렇게 잠궜어요. 이 친구는 밥할 때만 쓰는 뚜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몇 개가 필요하냐면 20개만 필요합니다. 29개는. 1구에는 한 개만 필요합니다. 솥은 여벌이 있어야 되지만 내외전을 시켜야 되니까 내배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친구 밥하고 이 뚜껑으로 옮겨가서 빨리 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쁘니까. 이때 얘가 다 비틀어지거나 찢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만들어놨느냐? 올려놓은 거예요. 담궈진 겁니다. 끓여진 겁니다. 충격을 안 받아요. 수축 팽창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물론 실리콘 재질이기 때문에 오래 열을 받고 쓰다 보니 수축은 쪼그라들죠. 그때 체인지. 옆구리에서 세버리니까. 두 번째, AS를 왜 평생 무상을 하느냐? 이게 이제 제 구형이거나 우리 사장님도 인터넷 검색 다 해보셨을 거예요. 유사업체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인덕션 밥기계만큼은 박인성이가 창시자입니다. 제가 그 친구들 아직 이거 쓰고 있죠. 왜? 제가 써보니 사용해보니 사장님들한테 팔아보니 사장님들이 저한테 피드백으로 요청하시는 사항이 있어요. 옆구리에서 김이 샌다. 그럼 그거 패킹 바꾸십시오. 패킹 엊그제 바꿨잖아. 돈 주고. 나 그거 6만 원이나 주고 10개 사다 바꿨는데도 샌다. 이유가 뭘까요? 스프링 방식이에요. 벌어져 버리겠죠. 쓰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아무리 잘 잠궜어도 옆구리에서 샌다. 또 두 번째, 문제도 하나씩 생겨요. 처음에 밥을 할 때 올려놓고 잠궈도 돼요. 두 번째는요, 잘 안 됩니다. 얘가 좀 뜨겁네. 안 잠궈졌죠? 안 잠궈졌잖아요, 선생님. 잘 봐봐. 잠궈진 것 같은데. 이제 잠궈졌어요. 이런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간혹 실수를 하게 된다. 잠궈진 것처럼 보이는데 밥을 하다가 쌀 떨어져 버리겠죠, 이제. 이게 뭐 날아다니고 뭐 폭발을 하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지금 뭐 다이나마이트도 아니고. 그런데 잠궈진 것처럼 딱 잠궜는데 덜 잠궈져 있어. 이 친구는 잠궈집니다. 이 친구는 안 되죠. 이때는 하고 잠가야 된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하나를 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소뚜껑이 비슷한 것 같아도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1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좋아졌어요. 비틀 것도 없어요. 이제는. 올려놓고 누르기만 하면 잠궈집니다. 잠그시면 돼요. 그리고 올려놓고 밥 하시면 됩니다. 밥 들어갑니다. 이 밥은 1번에서 밥을 했다가 태우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 한 가지 더. 이제 2번 밥을 해가지고 밥만 보여드릴 겁니다. 스타트 했고요. 제가 아까 물을 조금 더 부어놨죠. 부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우선 이제 AS로 갑니다. 저희 기계는 20개가 전체가 쓸 일은 정전밖에 없습니다. 정전은 밥 못하네. 밥만 못할까요? 장사를 못하죠. 불이 꺼졌는데 어떻게 장사를 해? 장사 자체를 못하겠죠. 자, 전체가 쓸 이유가 없는 게 다 개별 컨트롤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그런데 여기를 누르고 가다 보면 뭔가 하나가 고장이 나 있어요. 고장 나버렸죠, 이거는. 다 하나씩입니다. 그런데 20개 중에 하나만 꺼져 있지 밥은 해요. 그러니까 응급 상황이 만들어지진 않아. 단 좀 바빠졌죠. 29 중에 한 개가 빠지면 벌써 내외전이면 4개 반 못하고, 하루로 따지면 8개를 못하고 16개를 못하고 바빠져요. 그런데 이 바빠졌을 때 대표님 카톡만 주세요. 뭐가 고장입니다. 제가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EMS 비용만 대시죠. 많이 비싸지 않아요, EMS도. 대시면 어떻게? 피스가 여기가 5개 정도가 찔러져 있어요. 그 피스 풀고 뚜껑 열면 뚜껑이 딱 열립니다. 그러면 아까 지금 고장이 얘가 나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쫙 얘 말짱하고 얘는 아예 고장이 나 있죠. 그러면 이게 무슨 증상인가를 찾아야죠. 명령을 주는 컨트롤. 여기에 커넥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그냥 버튼 누르고 쭉 뽑으면 돼요. 이건 대표님도 하실 수 있겠잖아요. 그리고 얘를 드러내면 됩니다. 그런데 고장 나 있었네. 전원 연결이 안 돼 있었어. 이해되시죠? 자, 이 전원도 커넥터 방식이기 때문에 눌러서 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만 저희 EMS 도착하면 다시 한국에 보내주세요. 응? 한국에 이것만 보내주시면 이건 또 수리해 놓고 있다가 혹시 또 대표님 고장 나면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처음에는 저 제주도도 못 팔았습니다. 백령도도 못 팔았어요. 왜? 백령도는 배가 하루에 한 번밖에 없다네. 무조건 이거 고치러 가서 1박 해야 돼.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내가 회사 하는 게 자사자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기업 이윤이 있고 우리 식구들 먹어 살아야 되는데 이걸 팔아야 되나? 지금은 자신있게 팝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중국 다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때문에. 자, 전열기구 제가 고장률 제로화에 도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대기업들보다 평생부상 AS를 제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몇 년 차 하고 있는데, 전열기구에 진공관 퓨즈가 나가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고장이 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실수로 이모가 물을 부어버릴 수도 있어요. 청소하다가 호스로 바닥 청소하다가 쫙 하고 전열기구에 물 들어가면 망가지겠죠. 이것도 걱정 없습니다. 이제는 안과 저도 대처를 해드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중요한 타임이 왔네요. 빠르긴 엄청나게 빠르죠. 지금 조금 있으면 물이 어딘가를 통해서 나올 겁니다. 지금 나오려고 딱 폼 잡네요. 얼마만큼 나올까요? 6가락으로 하나 내지는 2개 나올 겁니다. 지금. 네. 길게는 하지 말아야지. 실수로 물은 지금 많이 넣습니다만. 순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에이, 그게 넘치는 거잖아. 자동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 아닙니다, 대표님. 이 두께가 있죠. 일반 압력분보다 훨씬 깊죠. 속 표면도 아까 이만큼 남아있었어요. 전체 이만큼을 끌어서 넘치지 않습니다. 순간 자기장을 밀어 올리는 겁니다. 밀어 올리는 이유가 이 친구는 방식 자체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병행을 하게 만들어놨어요. 자, 아날로그적으로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밥짓기 노하우가 마이크론 방식으로 칩으로 숨어 있습니다. 근데 밥물 맞았네, 안 넘치고 있네. 그럼 내가 지금 물을 잘 맞췄다는 소리예요. 아까 이만큼 안 넣었으면 이제 빼져버렸겠지. 물이 적어서. 왜? 물이 적으면 호스가 없는데 물을 더 가져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물을 잘 맞췄다는 소리고, 그 마이콤이 속 표면을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수행하다가 또 이제 디지털적으로는 센서 하나가, 이 센서 하나가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손이나 눈이에요. 얘가 손에 딱 달라붙어서 센싱을 하면서 가요. 그러면 아날로그적으로 내 머릿속에 있는 노하우를 이 마이크론 칩에 심을 때 너는 4분이 되면 속 표면의 온도를 250도를 만들어라고 예를 들어 내가 명령을 줘놨는데, 쌀이 많이 들어가거나 물이 좀 많이 들어가거나 물이 차가운 냉장고 속에서 나와버렸거나 하면 밥을 어떻게 좀 더 강하고 길게 수행을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한 번씩 들쑥날쑥하니까 본인이 알아서 센싱을 하게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적으로는 내 머릿속에 있는 게 마이크롬으로 심어져 있고, 디지털적으로는 본인이 알아서 수행하게 이렇게 병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개로만 하면 밥맛이 떨어져요. 아무래도 앞서 있는 게 디지털인 것 같아도 디지털도 아닙니다. 밥은 아날로그가 들어가야 돼요. 이 품종들이 각기 틀린데 어떻게 쌀을 기계가 알아서 맞춰서 해야죠. 그래서 디지털만 갖고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나주에서 농사 지을 때 A라는 아저씨가 짓는 농과
우리 논이 딱 달라붙어 있어. 같은 집원이야. 같은 토질에, 같은 기후에, 같은 저수지 물 갖고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아저씨가 지은 쌀하고 내가 지은 쌀하고 같은 품종을 심어놨어도 틀리죠. 왜? 이 아저씨는 맨날 막걸리만 먹고 놀고 있고 우리 아버지는 가서 피도 뽑고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정성껏. 그러면 여기는 A급 특급이 나올 것이고 여기는 B급 C급이 나올 거예요. 그런 쌀들을 갖다가 담아놨는데 어떻게? 디테일만큼은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를 연구해서 쌀에 대해서도 알아야지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쌀에 대한 상식이 쌀은 그럼 얼마나 담궈야 돼요? 30분 넘으면 안 되는데 쌀 전분이 빠져나와서 쌀 맛없어지는데 막 이런 상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물속에 오래 담그면 안 되니까 물에 다 담가놨던 것부터 채반에 받쳐서 꺼내놓기도 해요. 꺼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샤워를 하고 나와서 타월로 몸을 닦으면 촉촉해요. 그 물을 그대로 사서 말려보세요. 갈라지는 듯 해지죠.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 싹 먹고 말랐던 게 다시 공기 산소하고 접하면서 크랙이 갔죠. 안 보이지만 금이 다가 있습니다. 그걸 다시 물속에 헹궈버려 쌀이 돼버리죠. 그래서 쌀 관리법은 항상 물속에 철박철박 잠궈놔야 되고, 두 번째, 여름에는 이제 냉장 보관을 해야 되고 쉬니까 가장 좋을 때는 계절에 따라서, 자, 햅쌀 때는 안 담궈도 돼요. 햅쌀 때는 그렇잖아요. 아직 수분이 촉촉하니까. 그런데 쌀이라는 게 작년 9월 10월경에 탄생을 해가지고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면 아무리 왕겨 속에 요즘에 이제 즉석 도정을 하니까 뭐 15일인데 그때그때 당일 도정을 하니까 그래도 나락채도 말라요. 나락채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6시간 이상, 이 올 여름이 지나가면서부터는 진짜 막바지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자, 지금 우리 5월 달이면 이제 좀 있으면 파종해요. 모내기 합니다. 모내기 합니다. 그 쌀이 이제 좀 나오려고 철원 쪽 조생 정도로 9월이면 우리 추석 무렵에 쌀 나올 것이고, 중생 정도는 10월경이면 나올 것이고, 10월부터 11월 되기 전에 이제 만생종까지도 다 추수가 끝나잖아요. 그때쯤 되면 쌀은 저녁에 담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 씻어서. 왜? 새벽에 일어나서 담글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녁에 담궈 놓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얘기를 하는 동안 밥 다 됐습니다. 사장님. 밥이 다 되면 자동으로 보온 전환을 합니다. 보온을 하고 있죠. 이 보온 만들어 놓은 이유도 있어요. 왜 만들어 놨냐? 첫째, 바쁘다 보니 밥이 다 됐다고 아까 삐약삐약이라든가 삐약삐약을 했어. 근데 안 들렸어. 3분이 지나면서부터 문제 하나가 생깁니다. 밑에 이제 지금 우리 기계는 아니지만 예전 내 구형 버전만 해도 지금 우리 유사 경쟁업체 다 카피본 다 그렇습니다. 저는 꺼져버려요. 그래서 3분을 놔두면 일단 솥이 식죠. 솥이 식으면서 밑에 열이 없으니까 수분이 밑으로 쫙 내려가 버리죠. 누룽지가 솥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누룽지가. 그러면 밥 온도도 충분히 뜨거운데 고객들이 오해를 하시지. 뜯으면 누룽지는 붙어 있고 밥만 꽂아야 돼도 누룽지 따라와 버리니까. 그렇죠? 저희 기계는 그걸 방지하고 있습니다. 1분이건 2분이건, 그럼 보온은 몇 분까지? 오래되지만 보온 오래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 바빠 지금 빨리 나가야 돼. 잊어먹을 때를 대비. 이때 지금 가동 중이니까 사실은 끄고 내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바쁘다 보니 우리 이모님들 다 들고 내려버리죠. 그전에는 고장이 탁 났어요. 어떻게 퓨즈가 탁 나갔습니다. 자기장을 열을 받을 게 없는데 가동 중이니까. 근데 지금은 리셋이 됩니다. 지금쯤 됐겠는데요. 돌아왔나요? 돌아왔을 겁니다. 그 정도. 자, 밥이 다 되면 바로 전기를 제거하시죠. 우리는 바쁘니까 제거를 빨리 해야 돼요. 맛있는 냄새 나는데 초단자 더 준비해야 돼요. 밥이 보시다시피 누룽지까지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한 숟가락 정도만 떠서 반만만 보시라고 해드릴 거예요. 누룽지 보십시오. 그리고 덮어놓을 겁니다. 덮어서 식은 밥을 만들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드셔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자, 두 가지가 느껴지세요. 하나, 단맛. 두 번째, 덜 익었네. 좀 뜨면 좀 덜 된 듯 하죠? 그렇죠? 한 살짝 되게 맛있네. 그렇죠. 그래서 자, 요 시점쯤 되면 다들 쌀 제일 좋은 거 쓰지 않느냐? 아닙니다. 진짜로 이거 나주평야 쌀처럼 신동진벼 품종. 그전에 나주가 동진벼 품종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잘 몰라. 농진책 그렇지. 미국에 계셨으니까 모르시겠죠. 그런데 안 하면 그런데 이제
그 밥이 사실은 조금 뜸이 덜 되게 끝낸다 그랬잖아요. 일본 모드는 7분에서 8분 사이 밥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1분 정도 밥 수행을 기계가 더하는 모드로 갈 겁니다. 이게 아까 11시 반부터 시작해서 80개 쌓아놨다가 5분에 한 20개씩 나가서 20분에 서빙이 끝났어. 근데 해놓은 밥이 없어. 이때는 오시는 사실 우리 순두부 뚝배기도 한 5분은 걸리지 않나요? 몰라요. 하여튼 만드는데 처음 5분 7분, 하는 거예요? 네, 5분 7분 걸려요. 자, 이번에는 하시더라고 늦게 주지 뭐. 그렇죠. 미리 예약하라고. 아 예약은 그렇게 시기 하고 그냥 먹기 싫으면 가라 그래. 안 먹으면 지만 손해지 뭐. 자, 이 밥은 내가 2번 모드에서 수행을 할 거예요. 이건 그 해놨던 미리 밥 지어놨던 솥이 없을 때 그때그때 밥 짓는 거. 한 1분 정도 밥을 사합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올려놓고 안 잠궈졌죠. 네. 안 잠궈졌죠. 그렇죠. 이때 안전고리를 채우면 채워지고 얘는 다 닫아졌네 이제는. 이렇게 두 번째는 수행하시고 또 하면 돼요. 이 밥은 이 밥하고 한 맛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금 느껴지는 게 그렇죠. 일반 지금 찹쌀이 들어간 거 아니고 맵쌀입니다. 맵쌀인데 찰기 있고 단맛도 느껴지고 고소함도 느껴지고 이게 이제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단맛. 원래는 사장님 미국 가시기 전에 우리나라 전통 밥은요 고소시 해갖고 고소한 맛도 있고 단맛이 있는 게 우리나라 밥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남비밥, 그 전에 가마솥밥, 양은 솥밥 큰 거 그것도 다 고실고실한 밥이었어. 어느 날부터 압력솥이라는 게 딱 탄생되면서부터 찰기 없으면 맛없는 밥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이. 그런데 사실은 지금 압력솥밥을 제가 시행을 해보니 이런 밥맛이 안 나와요. 부드럽고 윤기 있고 찰기는 있어요. 근데 씹는 맛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단맛이 없어. 왜? 쌀을 압으로 강한 압으로 눌러 터뜨려 놔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밥은 공기버거를 시켜서 온장고 속에 넣어놓으면 떡이 되죠. 젓가락으로 탁 찔러서 딱 하면 그걸까지 들리지. 저는 가운데를 찾아놓은 겁니다. 알알이 살아있는 고슬고슬한 밥과 찰기 있고 윤기 있는 압력솥 밥의 중간을 기압을 맞추는 거예요. 그 기압을 결정하는 건 이 추의 무게입니다. 그 다음에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남는 공간, 여유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솥뚜껑이 높아졌죠. 높아진 이유가 1인분 할 때는 높아지지 않고 낮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아까 안 드린 게 아까 여기서 잘 보시면 3번 모드가 있었어요. 밥 플러스 누룽지 3 모드가 있었어요. 이 모드는 뭐냐 1번 2번인데 위급사항. 우리 집에 기계 29밖에 없는데 고객이 40명이 예약을 해버렸네. 그럼 일행이 왔는데 20명은 드시고 20명은 8분 있다 드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럴 때 위급사항이니까 우리가 예약을 받아 아이고 기계 구멍이 20개밖에 안 됩니다. 한 사람한테 2인분씩 해드릴게요. 2인분 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 솥에서 그대로 쌀 2컵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그러다 보니까 2컵을 넣어버리면 대류 현상이 못 일어나게 너무 낮아져 버려. 쌀 밥이 이만큼 올라와 버리니까. 그래서 이걸 깊이 파는 거예요. 그래야 밥이 맛있게 돼. 그래서 이걸 깊이 파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2인분씩 안 하고도 대체는 돼요. 그분들은 미리 예약해 줬단 말이에요. 1시에 오시겠다고. 그러면 사실은 12시 40분부터 밥을 가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해서 20개 싸놓고 솥은 많이 있잖아요. 80개 살 거니까 80에서 100개 사야 되니까 또 20개에서 어서 오십시오 오셨어요 하면서 서빙하는 동안 배우기 하면 동시에 나가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2인분씩 해버리면 80명 칠 수 있죠. 한꺼번에 2인분씩 해서 40개 내보내버리면 배우기까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네. 지금 이 밥을 제가 먹었잖아요. 네. 그러면 손님들이 밥은 맛이 있는데 누룽지도 먹고 그러니까 돌솥밥을 주면 네네네. 밥을 가지고 가면 밥을 이제 다 퍼요. 그리고 거기다 물을 부어서 누룽지를 만들어 먹는 밥 먹는 사이에 그럼 이건 누룽지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설거지는 어떻게 간단한 것까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설거지는 간단하더라고 보니까. 아, 동영상 보셨네. 아 그것도 안 보고 여기까지 왔겠어요. 네. 여기서 이렇게 갖추고. 누룽지 간단합니다. 누룽지. 자, 이 밥이 되면 제가 그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배우기랑 밥을 시키고 있으니까 배우기 목적으로 그것까지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누룽지 아마 나주에서 드시던 누룽지보다 더 맛있는 누룽지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뜨거운 물만 부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제일 맛있다. 네, 제일 맛있습니다. 제일 맛있습니다. 왜? 자, 모든 분들이 예전에 우리 누룽지는 까뭇까뭇했어요. 그런데 그 누룽지가 고소한 것 같아서 눈에 보기에는 고소하지 덜 고소. 왜? 검정색은 타진 맛이 고소함의 누룽지를 반감을 시켜요. 사실은 저희 거는 갈색빛만 나는 누룽지. 그 다음에 보석밥집 그전에도 이제 잘 기억해 보시면 맛이 없으니까 뭐 동굴레물, 숭늉물 막 해서 물을 부어줬어요. 일반 맹물 아니고 저는 일반 맹물 그냥 부어서 고소하다는 말씀 사장님한테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뭐 마술을 부리는 거 아닙니다. 기계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데우기를 해도 검정색은 안 나오게 만들어놨어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병행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날로그적으로만 해버리면 누룽지 무조건 타집니다. 지금 누룽지가 다 돼 있는 밥이었잖아요. 이걸 가스불이나 브루스타나 뭐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나 올려놓고 4분 데워보십시오. 타지죠? 100% 타져야 되겠죠? 저는 안 타지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센싱을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센싱, 디지털적으로. 두 개를 병행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어떤 친구들은 저희 기계는 밥 시간이 8에서 밑으로 마이너스 돼서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것은 밥이 맛있습니다. 디지털입니다. 그게 더 맛있을까요? 난 잘 몰라요. 그건 타이머지. 어찌 보면 타이머죠. 밥은 올라가면서 지하라서 수행해야 돼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수행을 해요. 이제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나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박수 한 번씩 나와야 되는데 나 보지라고 뒤에가지고 뒤에가 앉아있는데 3분 정도 남았나요가 첫째, 제가 이 밥을 짓기까지는요 만솥은 넘게 했겠죠. 이 소리와 냄새만 가지고도 몇 분쯤 가고 있다를 알 정도로 제가 해서 만들어 놓은 기계입니다. 그냥 저는 전기공학도가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쌀장사 아니 출신입니다. 어떻게 이걸 개발했어요? 쌀장사 출신이니까 개발했지. 이 좋은 쌀 갖고 밥을 왜 저 따위로 만들어낼까? 내가 쌀장사를 먼저 했거든요. 응?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쌀관리법, 쌀품종 웬만큼만 쌀장사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조생용 품종이 잘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거 모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여주 이천쌀 다 먹고 있어요. 부잣집들. 근데 여주 이천 땅땅하게 먹고밖에 안 해. 근데 그놈의 쌀은 다 어디서 나왔을까? 다 여주 이천 쌀이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렇죠. 조금 그게 좀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 이상한 것이 있어요. 좋은 쌀 갖다가 3년 동안 묵혀서 다시 세상 먹고 나와야 되는 쌀이 있습니다. 불량미. 우리나라는 불량미가 항상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쌀은 또 다 어디로 가? 쌀국수 만들고 쌀과자 만들고 저기저기 퍼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섞여집니다. 다 섞여져야죠. 그래서 쌀을 살 때는 품종도 봐야 되지만 단일인지 혼합 품종이 들었는지 그걸 보셔야 된다. 그래서 쌀 포대를 딱 들면 요즘 가성비라는 표현을 하죠. 가격 대비 신동진표 품종이 가격 면에서 가장 단일 품종이 많습니다. 신동진만 넣어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가격을 제대로 못 받고 있죠. 근데 가격도 잘 받는 데가 대왕님표 여주쌀, 임금님표 이천쌀, 철원 5대쌀, 철원 5대에서도 철원농협 5대쌀, 동성농협 5대쌀, 김하농협 5대쌀은 가격을 받고 있는데 또 나머지는 또 그만큼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런데 또 같은 5대 품종이 어디에서도 나오고 있느냐면 전곡 일대에서도 잘합니다. 그런데 찰기가 틀려요. 5대쌀 좋다고 그걸 가지고 전라도 나주 가서 지으면 농사가 안 돼요. 그거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급격히 밤에도 거기는 우리 군생활 그쪽에서 해본 사람 있나요? 한여름에도 반초에 입어야 될 정도 여름에도 추워 겨울에도 더할 때 그래서 탄탄합니다. 쌀의 탄력이. 근데 아르냐 가니까 그 품종이 안 맞네. 잘 자라지도 않고 쌀알이 여물지도 않고 버려집니다. 그래서 각 동네마다의 품종이 맞게 만들어서 우리 농진청에서 공급을 하는 농진청. 조금 더 보여주세요. 고객들이 됐어. 알아서 물 부어놓고 조금 넣고 물 부어놓고 손님들이 알아서 최소 7분에서 10분은 소요가 될 거예요. 그동안 누룽지는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저 혼자 딱 불죠. 지금 밥맛 어떠세요?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졌죠. 네. 그 1분의 차이입니다. 아까는 밥이
자, 그 훨씬 좋은 밥맛 기억하고 계세요? 이게 아까 해놨던 솥이에요. 아까 그렇게 처음에 좀 뜸이 좀 덜 든 듯, 밥맛은 좋았는데 뜸이 덜 든 듯. 이 솥이 저는 지금 일을 많이 해서 이렇게 손 밑에 한번 살짝 오래 만지면 손님한테 나가도 돼요 아직. 두근두근하죠. 그런데 여기는 덜 뜨겁습니다. 내가 손이 두꺼워서가 아니라 쇠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손님들이 여기를 많이 만져요. 네. 그런데 아 뜨거워 자기가 만졌으니까 놀래긴 해야지. 만지기 말하는 대로 만졌으니까. 근데 화상을 안 입어야지. 그래서 여기 온도와 여기 온도가 틀리게 만들어놨어요. 쇠를 한 번 더 접어서 알곤을 쳐놓은 거예요. 여기를 꺾어서 한꺼번에 꺾어놔 버렸더니 이 온도와 이 온도가 똑같다고 화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데우기를 할 때는 이 뚜껑 이대로 압력 뚜껑 그때는 필요 없습니다. 밥이 다 된 거기 때문에 넣고 데우기 스타트. 그러면 약 3분에서 4분 사이 데우기를 수행을 할 겁니다. 밥이 타지지 않게. 자 이제 여기에서 지금 물 부어 놓은 게 2분 3분 남짓 된 것 같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우리 손님들은 식사하시는 시간이 최소 7분에서 10분은 덮어 놓으실 거예요. 왜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누룽지를 벗겨보려 하느냐면 설거지 걱정들도 많이 하세요. 사장님이 이제 동영상 보셨으니까 그렇지 우리 일하시는 분들은 안 봤잖아. 하고 설거지를 어떡하지? 벗겨보겠습니다. 이게 안 벗겨지면 설거지 우리가 해야 돼요. 손님들이 벗기다가 놔두고 가버리니까. 안 벗겨지니까. 잘 벗겨지면 반설거지 손님이 해주는 겁니다. 드시고 가야 되니까. 자, 지금 벗겨지죠. 술을. 제가 힘이 세서 아니에요, 사장님. 네. 지금도 벗겨지면 앞으로 5분 더 덮어놓으면 어떨까요? 더 잘 벗겨지죠. 그렇기 때문에 설거지 걱정이 없다. 두 번째, 지금은 누룽지가 아마 조금 질긴 듯 할 거예요. 너무 안 불었으니까. 그래도 한번 드셔보십시오. 고소함이 어떤지. 자, 지금 보시면 검정색 하나도 없죠. 누룽지 색깔이. 카메라 이리 못 와? 오지 아니, 말네. 얘는 디지털 아니야? 내가 마을로 와야 되는데. 요 정도 색깔이 나와준다고 보여지나? 모르겠다. 됐어. 사장님부터 드릴게요. 해본 소리예요. 한번 드셔보십시오. 사장님 무서운가 봐. 누가? 직원들이 분위기가 좀 그럼 무서워. 사장님 무서워야지. 안 그래. 사장님 안 무서우면 돼요. 아니 우리 직원들 나기라고 우습게 하는. 어떠십니까? 고소함. 좀 덜 불기는 했는데. 덜 불었죠? 음. 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좀 찔릴 수 있다고. 그런데 고소함이 틀려요. 일반 물인데 고소함 맛있죠. 옛날 우리 누룽지 맛이 나죠. 일반 그냥 생수 부은 겁니다. 일반 물. 그러니까 기계가 다 같아 보여도 이제 유사업체도 보셨으니까 다 같아 근데 보여도 미안한데 네. 유사업체는 안 봤어. 아 그러셨어요. 고맙습니다. 보셨어야 되는데 자 기계가 다 같아 보여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전 세계에서 밥 짓는 기계로는 솥밥 대통령 박인성 솥밥기가 제일 비쌉니다. 그래요? 예, 제일 비싸죠. 전 세계 왜? 미국, 유럽 필요 없어. 밥 짓는 기계가. 그러니까 없어. 그리고 대한민국에만 밥 짓는 기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이 제일 비싼 기계가 세계에서 제일 비싼 거죠.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값을 합니다. 누룽지 밥맛도 틀려요. 누룽지 고소함도 틀려요. 밥 짓는 시간도 틀려요. 밥도 잘해요. 이유가 그겁니다. 자, 내가 자동차 비교를 항상 하는데 200만 원짜리 중고차도 굴러가요. 1000만 원짜리 뭐 일반 중형차도 요즘 중형차도 1000만 원짜리는 없죠. 한 2000만 원짜리도 굴러가요. 1억에서 지금 또 1억짜리도 없을까? 2억에서 6억 정도 하는 벤츠도 굴러는 갑니다. 굴러가긴 똑같이 굴러간다. 다 똑같이 참가해요. 분명히 틀리죠. 안에 타고 계신 우리 회장님이 사장님이 사모님이 얼마만큼 편안하게 목적지에 안정감 있게 갔느냐. 우리 밥도 마찬가지죠. 이 속에 들어있는 쌀이 어떻게 빠르게 찰기 있게 고소하게 맛있게 됐느냐 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고장률도 마찬가지죠. 벤츠를 타면 한 3년은 무상 보증할 거예요. 6년은 무상 보증할 거예요. 우리 기계 그래서 무상 보증합니다. 무상 AS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국내 같으면 사장님 택배비도 내가 부담해서 드려요. 그런데 해외다 보니 제가 EMS만 대신에 그만큼 보장이 안 납니다. 사실은.
자, 밥이 데우기까지 지금 끝났습니다. 공기가 하나 더 있어요. 자, 데운 밥인데 다시 한 밥처럼 수증기가 확 나죠. 누룽지도 더 이상 안 태웠습니다. 세 개가 밥이 각기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런데 틀려졌죠. 변화가 왔죠. 더 맛있죠. 아까 처음 지었던 것보다 데웠을 때가 더 맛있죠. 다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바쁠 때 걱정 없습니다. 11시 반부터 밥 미리 해서 80개 100개 쌓아놓으세요. 바쁜 시간에는 손님 상에는 4, 5분 만에 나갑니다. 고소한 맛도 일어났고 더 맛있을 겁니다. 근데 엄밀히 따져놓고 보면 이 밥이 탄력이 훨씬 더 있어요. 막한 밥, 데운 밥보다. 이거 뭘? 그렇죠. 그런데 제가 다 알죠. 그런데 30초만 있다가 드셔보시죠. 이거하고 똑같아집니다. 산소하고 접하면서 탄력이 생겨요. 그렇죠. 손님도 식사를 한꺼번에 왕 해서 드실 수는 없잖아. 드시다 보면 탄력이 똑같아집니다. 여기에서 강점. 탕이 저는 처음에 이 기계를 만들 때 탕은 생각 안 하고 백반 한정식 뭐 우리 조림 정식 뭐 이런 데 위주로 포커스를 맞췄는데 지금은 탕집이 엄청나게 팔립니다. 뭐 추어탕, 설렁탕, 곰탕. 추어탕집 국내 웬만큼 브랜드는 다 저하고 제휴돼 있어요. 그 원조설악 추어탕, 남간의 설악 추어탕, 우리 저 뭐지? 송담 추어탕, 추어탕 브랜드는 다 저하고 제휴가 돼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밥이 마지막 한 숟가락 해서 쫄깃하고 안 불어요. 쉽게. 그러면 우리 순두부에도 마찬가지. 순두부는 밥 위에 드시다 보면 이렇게 치대 드실 거예요. 훨씬 쫄깃하고 끈적끈적한 탄력이 생깁니다.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가 다 보여드립니다.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쭤보십시오. 그럼 직원들이 네. 그러니까 사장님 생각하고 직원들 생각이 좀 다르듯이 그렇죠. 우리 나도 이제 네. 직원들한테 이거 설명을 하고 네. 야 이렇게 네, 네, 네. 하자고 얘기를 했을 때 저거 스팀 나오는 거 네네. 증기. 여기서 들고 그러니까 손님 앞에서 이거를 털고 가도 그러니까 이 손 안에서 털고 가도 괜찮아요. 네. 자 이제 그거는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로 딱 나눠져요. 자 첫째. 우리 사장님들이 젊은 층은 이 압력 뚜껑을 기계 20구에 40개를 삽니다. 왜? 카트에 싣고 가서 고객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려고. 사장님도 느껴보시면 딱 요리 갖고 와서 놀라지 마세요. 전기 뺍니다 하고 딱 샤르게 오! 내 밥을 이제 여기 직접 해갖고 왔네.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이걸 두 벌을 사는 경우.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 업소는 이것도 두 벌 살려고 그러면 이거 20개가 96만 원어치예요. 그러다 20개가? 20개가. 그러니까 하나에 48,000원이니까 5만 원 돈이에요. 일단 처음에 금전적인 문제. 두 번째는 에이 그것까지 바빠서 못해. 다 빼서 이렇게 해놓고 나가시는 이렇게 딱 두 개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사장님 판단. 그것도 괜찮은 그렇지. 생각이. 예. 퍼포먼스가 되니까 내가 배웠대. 우리 집에 그 누룽지를 그렇게 해주니까 외국 애들은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우리 중화 요리에서는 누룽지탕 우리 해물 누룽지탕 할 때 뜨겁게 그릇 갖다가 우리 그거보다 뭐 화평 뭐 누룽지 그 뭡니까 중국 사각 누룽지 찹쌀 누룽지 뭐 이따 하고 그거 넣고 거기서 소스 쫙 하고 쫙 하잖아요. 그리고 뚜껑 덮어주면 좋아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그 앞에서 전기를 빼서 한 퍼포먼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더블로 사시면 된다. 그 다음에 또 그때 없었던 동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직원들한테 설명할 때도 그 동영상 한번 보시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찍어서 많이 올려놨습니다. 사용법, 데우기 목적, 또 우리 기계 사용법, AS처까지 다 동영상 올라가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내부에 찾아보시면 동영상 올라가 있어요. 이것도 또 올라가겠죠. 편집해서. 그렇게 해서 그거 보시면 이제 사용법이 자동으로 숙지가 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밥이 참 맛이 있네요. 고맙습니다.